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네, 법무부와 검찰은 물론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허윤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말 그대로 전격적인 발표인데요. 좀 사안별로 짚어보기 전에 일단은 지금 이게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서 브리핑 좀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징계가 청구된 것이 첫 번째 일인데요. 사실 그동안에 보면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은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부딪히는 경우, 특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둘 사이의 그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네. 이 부분이 당장 정리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이제 발표가 있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나왔던 내용들의 진위 여부가 좀 밝혀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총장 측의 입장도 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소임을 다해왔다며 이 부당한 처분에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을 좀 풀이를 해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님? 일단은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 검찰청법 제8조에 보면 장관은 필요한 경우 직무집행을 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게 네. 검사징계법에 있는데요. 이런 법 규정에 따라서 어쨌거나 추미애 장관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권한 행사는 법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라는 것이지 그 내용 자체가 정당하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예. 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에 대한 징계 그 처분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장 입장에서는 이 그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법정에 가서 이 처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까지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은 지금 법무부에서 감찰을 통해서 검찰총장의 비위가 다수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좀 분석해 주신다면요. 일단 아까 이 보도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접촉했다, 예.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에 이 재판부를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내용인데, 개인 정보라던가 아니면 성향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수집했다, 이 내용이거든요. 사실 이 두 번째 부분이 상당히 큰 그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세 번째로는 그 측근으로 한동훈 검사장이 있는데, 이 한동훈 검사장과 이제 채널A 기자 간에 검언 유착하면서 우리 사회를 한동안 시끄럽게 했던 게 있었는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유출을 시켜서 감찰을 방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수사 방해를 했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법무부가 제시한 것들이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 말씀을 드리면 정치적 발언 등 중립성을 훼손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밝힌 5가지 외에도 그 뒤에 보면 이제 방문 조사를 거부했다라는 그 내용이 또 한참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 16일부터 계속된 갈등인데요. 그 실제로 방문 조사에서 이 감찰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대검에서 이제 받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2명의 검사가 가서 이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일정을 조율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거부를 했고, 네. 19일에는 대면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무의에 그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감찰 비위 내용이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적법 절차에 따른 감찰을 받지 않았다,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오후에 좀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해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의료법 위반과 또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 총장이 이 사건에 영향을 행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확인할 부분이 있겠습니까? 사실 갑자기 법무부가 6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연다고 그랬을 때 이제 드는 생각이, 지금 나온 5가지, 법무부가 밝힌 5가지 감찰 사항은 이미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가 됐고 많이 아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장모권 관련된 기소, 물론 불기소 처분이 됐지만 그 장모권 관련된 사건에서
뭐 윤 총장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개입을 확인하지 않았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이유로 직무 배제까지 가지 않았나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찰 내용으로 나온 것들이 직무 배제 내용으로 나온 것들이 기존에 좀 알려져 있는 것들을 좀 이제 집대성한 것이라 사실 이 앞으로 실제 이런 징계 사안인지 그 법무부가 밝힌 이런 사안들이 정말로 윤 총장을 직무 배제를 시킬 만큼 중대한 징계 사안인지는 법무부 쪽에서 좀 더 명확한 증거를 내놓으면서 이제 국민들을 좀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예,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결정하기로 했고 윤 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럼 앞으로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고 징계는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징계 수위 자체는 뭐 저희가 좀 예상을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지금 법무부가 밝힌 바로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예. 뭐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고 했을 때는 뭐 파면 이런 뭐 굉장히 중징계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대로 있으면 이 징계 혐의 자체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뭐 반발을 하면서 이 부분 아니다라고 소명을 할 것 같고요. 예. 뭐 예를 들면 뭐 한동훈 검사장 건 같은 경우에는 뭐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본인이 이제 반대되는 증거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재판부 관련된 뭐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 부분도 본인이 스스로 자료를 내면서 그러니까 법무부가 먼저 증거를 내놓으면 이제 윤석열 총장이 반대되는 증거를 내놓으면서 굉장히 좀 첨예하게 다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같은 법무부의 조치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 법리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예, 뭐 추미애 장관이 아마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는 뭐 밑에 있는 감찰관실을 통해서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게 검사 징계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뭐 검찰총장이든 검사들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차장이 대신하게 되는데요. 네. 예. 이렇게 이제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외견상, 형식상, 절차상으로는 뭐 흠잡을 게 없는 정확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관련해서 이제 조금 전 청와대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발표 전에 보고를 받았고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라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따로 언급이 없었는데 또 추가로 또 내용이 좀 전해지게 되면 저희가 또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좀 전격적인 발표인데 굉장히 좀 갑작스럽게 오늘 오후에 이제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추미애 장관이 발표를 한 건데요. 이런 갑작스러운 발표 배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추측을 하시는지요? 일단 보통 알고 계시듯이 이게 단순히 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이다라고 보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 네. 추미애 장관과 함께하는 이제 여권이라던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야권이라던가 이쪽에 좀 더 큰 이 정치적인 대립 갈등 구도 안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격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은 아마도 그동안에 있었던 윤석열 총장의 그간의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봤을 때 지금 하지 않으면은 뭐 아까 추미애 장관도 언급했듯이 뭐 검찰 개혁까지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좀 우려가 섞인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이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급작스러운 징계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뒤따르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뭐 아시다시피 윤 총장 같은 경우는 한 언론에 따르면 여론조사에서 여권 후보들과 1대1 대결에서 뭐 이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사실 윤 총장을 완벽하게 이제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배제를 해버리기 위해서는 개인 비리 쪽으로 가는 게 좀 맞는데 사실 오늘 나온 5가지 이 혐의들은 개인 비리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뭐 예. 정치적 중립성이나 검사 윤리 강령이나 이건 다 직위나 아니면 뭐 검사로서의 잘못된 비위를 적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제 이 여권에서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배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도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에 나온 이제 장모건 관련된 기소 내용에서 혹시 비슷한 뭐 유사한 뭐 총장의 직간접적인
연루 혐의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빠졌고요. 그리고 예. 이제 그 지난 16일부터 계속된 이 추미애 장관과 성우일 법무부 장관과 이제 총장 간의 갈등 있지 않습니까? 예. 검사를 파견하고 그 부분이 있었고 19일 날 이제 대면 조사를 원래 2시에 하기로 했었는데 법무부에서 그걸 중단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차후에 뭐 시기라던가 장소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윤 총장 대검 측과 좀 조율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그런 조율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윤 총장과의 이 감찰에 대한 또 다른 논의 없이 급작스럽게 이렇게 징계를 발표를 함으로써 그 서초동에 화환이 쭉 늘어서 있는 이제 장면을 보면 윤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또 뭐 굉장히 심하게 반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짧게 마지막으로 좀 묻겠습니다. 정치권으로의 파장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야권의 반발도 상당히 예상이 되죠. 그렇습니다. 뭐 야권은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물론 뭐 이 야권 측이 뭐 윤 총장을 뭐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거는 또 아닙니다. 뭐 그 위치나 아니면 그 지위에 따라서 윤 총장을 지지하는 쪽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쪽도 있는데요. 예. 어쨌거나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야권으로서는 본인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의 입장에서는 윤 총장이 더욱더 저항을 하고 더욱 반발을 해줘야 이제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여권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이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마 야권도 윤 총장이 반발하는 만큼 그걸 거들면서 같이 반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징계를 청구하며 직무 배제를 결정했는데요. 허윤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